챗GPT를 이용할 때는 목적이 뭔지, 어떤 상황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해줄수록 얘가 더 잘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한 번만 시키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일을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해줘? 라고 하면 챗GPT도 빨리 배워서 더 나은 결과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 저희가 인싸철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유식한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좀 일을 잘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어느 순간 약간 좀 검색을 잘하고 약간 좀 응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약간 좀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좀 어떤 사람들이 좀 일을 잘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노하우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죠. 노하우라는 게 보시면 이제 영어에서 온 표현이잖아요.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 노하우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지식, 아니면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선배나 아니면 직장 동료한테 배워야 된다라는 게 사실 그 시대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선배도 모르는 지식을 어디서 얻느냐라고 할 때 저희가 인터넷과 검색 엔진을 만나면서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그걸 찾는 사람들. 네. 그게 이제 2000년대. 그렇죠. 네. 2000년대는 노하우에서 노웨어의 시대로 어디에서 정보를 찾을 노웨어. 것인가.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찾으면 됩니다. 지금 이제 챗GPT라든지 이런 쪽들 시대는 사실 답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처럼 답을 해주고 하면서 대화를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노와이의 시대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고객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어떤 취지에서 나한테 뭘 바라고 왜 저런 질문을 던지는지를 이해를 한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일을 빨리 더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노와이의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와의 시대. 결국에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 네. 어떻게 보면 또 소통을 또 이렇게 네. 좀 잘 하는 사람. 이런 게 좀 중요해진 네, 시대인가요? 맞습니다. 검색 엔진하고 챗GPT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촬영 장소까지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검색 엔진에다가 그 촬영 장소 이름을 집어넣고 답을 찾으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맞아요. 검색 엔진은 질문을 던지고 그냥 답을 얻으면 끝. 이런 식이었다면 챗GPT는 그게 아니라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수단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새 핫한 생성형 AI 그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챗GPT. 네. 저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요. 네. GPT 없으면 어쩔 뻔.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쓰는 애들은 이제 보통 명사처럼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이제 SAP라는 회사에서는 줄이라고 하는 이제 코파일럿을 쓰고 있고요. 줄은 영국의 과학자, 에너지 단위인 줄 그걸 쓰고 있는데 정작 로고는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제미나이도 약간 보석 있지 않나요? 삼성의 갤럭시 쪽 AI도 보면 뭐가 반짝반짝이 다 있어요. 구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성 AI가 하는 일들은 텍스트를 만드는 일도 있고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동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텍스트는 뭐 챗GPT가 대표적이고 구글의 바드도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주로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드저니라는 경우, 약간 실사판 비슷한 이미지를 우리가 말을 하면 그걸 알아듣고 그림을 그려준다라는 게 있고, 동영상은 최근에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 외에도 뭐 런웨이나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와 있죠. 이 생성형 AI 챗GPT를 마케팅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마케팅에서 활용할 때는 주로 이제 초청장 인사말을 쓴다거나 의외로 이럴 때 쓸 일이 그렇죠. 되게 많아요. 네. 행사 슬로건을 뭐 짜야 된다든지 광고 카피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컨벤션을 기획을 할 때 몇 명 규모의 어디에서 어떤 주제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 행사 시나리오를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식수는 어떻게 짜면 될지 그리고 그 식수에 맞은 어떤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면 될지 제가 생각지 못한 것들까지도 좀 챙겨주는 짜임새 있는 그런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네. 저는 매주 한 편씩 블로그 글을 쓰고 있는데 블로그 글을 쓸 때 글로벌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이제 번역해서 쓰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챗GPT한테 번역을 시켜도 어지간히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번역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제목을 검색에 잘 걸릴 수 있도록 한글로 이런 취지로 번역을 해줘 라고 보통 한 5개 정도를 번역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괜찮은 제목이 보여요. 그러면 이 중에 세 번째 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것과 비슷한 걸로 3개를 더 제안해줘? 하면 이제 챗GPT가 제안해줘요. 검색 엔진을 그냥 물어보고 끝이라면 얘는 이거 좀 해줄래? 라고 이제 했을 때 답을 주면 이거 괜찮다. 이걸로 한번 비슷한 거 한번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듯이 일을 하면 훨씬 자기 일에 도움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메가다님은 네. 통역을 하시잖아요. 네네. 영어를 다 이해를 하시는데 팝하고 뭐 구글 번역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더 퀄리티가 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한글을 잘 이해하는 건 이제 한글 언어 모델에 능숙한 뭐 팝하거나 이런 쪽들이 되겠지만 제가 이제 그 챗GPT를 주로 쓰는 이유는 영어를 그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 하거든요. 영어 원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빨리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영어 원문이 들어가 있는 글의 페이지에 URL을 거기다 집어넣거나 페이지를 딱 긁어와서 이 글의 내용을 한 3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한글로 요약해줘. 그러면 한글로 알려주거든요. 제가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이해할 필요 없이 챗GPT가 잘하는 건
뭔가가 있을 때 이걸 더 좋은 걸로 바꿔주는 일을 잘하거든요. 첫 번째는 한글로 그냥 써요. 한글로 쓰고 이걸 이제 영어로 바꿔줘 라고 하는데 그냥 영어로 바꾸라고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톤으로 친근하게 친구한테 대하는 것처럼 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쉬운 영어로 엄청나게 잘 바꿔주죠. 격식을 갖춰야 될 때는 이제 포멀하게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보내는 글로 써달라고 하면 그 격식에 맞게 해주기 때문에 네. 그 톤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바꿀 수가 있고 네. 마찬가지로 한글로 번역을 할 때도 초등학생들이 읽기 쉬운 글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똑같은 내용을 번역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네. 안 써보시던 분들 아니면 이제 처음 쓴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 AI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써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에이 AI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그거는 얘가 아직 아이기 때문에 얘를 좀 잘 키워줘야 되거든요. 애기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저희가 얘하고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요새 약간 프롬프트를 맞아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면 될지.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너무 기죽으실 필요 없고 네네. 어떤 말을 했을 때 얘가 좋은 결과물을 준다가 사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단순히 명령을 시킬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고 대신 이걸 하려고 하는 이제 배경 지식을 얘한테 전달을 해주면 그 배경에 맞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일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 중간 과정은 아까 질문을 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둘이 함께 찾아가는 거지 얘한테 일시켜놓고 아 결과물이 왜 이래? 이렇게 따지시는 이제 대표님이 되시면 안 되겠죠. 다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왠지 챗GPT한테는 반말을 하면 늘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공손하게 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전 일단은 잘한 건 확실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주네? 기억해놓고 그걸 더 잘하려고 하는 긍정 부분이 강화 학습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딥러닝 쪽에서도 나오는 건데 보상이 명확하면 이제 그쪽들을 기억했다가 잘 따라가는 아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네. AI는 아이다. 네, 아이다. 근데 아무거나 시켜놓고 못한다고 하면 그거 아니다. AI는 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당신의 아이는 얼마나 똑똑한가요? 다 다를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도구 자체는 똑같지만 이 사람하고 그 상호작용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들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른 개성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생성 AI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집 아이가 배운 걸 우리 집 아이도 할 수 있어요. 얘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뭘 물어볼지만 알면 이미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공유가 되거든요. 인공지능의 특징은. 이건 굳이 이제 생성 AI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디지털이나 소셜 컨텐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해서 검색 엔진에 잘 걸리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어떤 분들은 검색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알고리즘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프롬프트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건데 여기에 맞는 건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이 생성 AI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얘도 나한테 맞추고 나도 이제 얘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방식은 이거구나 라는 걸 터득해 갈 수 있는 방법.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걸 굳이 얘기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이 이걸 하려고 또 이거 물어보는구나 라고 의중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저희 직원들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네.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챗GPT 시대에 일 잘하는 사람은 정말로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았는데도 의중을 파악해서 이제 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게 요구되는 시대가 아닐까. 네. 이게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노 와이가 있다.